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더블클럽의 김프로님 모셔왔습니다. 삼고초려에서 겨우겨우 어렵게 모셔왔는데요. 왜냐면은요, 인기가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삼고초려에서 모셔와야죠. 그렇죠. 근데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질투가 나서 오늘도요, 역시나요? 질투가 날 수밖에요. 지금 LG전자, 사랑해요 LG전자부터 해서 오늘 뭐 현대위와 뭐 많이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최고점에서 그렇죠. 최신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블클럽의 명성에 맞게 수익률이 다 더블이에요. 오, 그러네요.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대형주에서의 더블 수익, 거기에 최근 들어서 저 PBR 종목 네. 또 교육해 주셨는데 포스코뿐만 아니라 뭐 KB금융 이런 종목군들의 폭등랠리, 그렇죠. 또 바닥에서 잡아준 빅히트, 또 카카오게임즈 뭐 이런 나열할 수가 없어요. 또 롯데케미칼 또 추가적인 또 폭등랠리. 와우, 이러니 인기가 하늘을 찔러댑니다. 그래 질투가 나서 그냥 오늘은 좀 멋지게 질투나 한번 해주시겠어요? 질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멋진 윤정수 대표님 질투나게 한 오늘의 주인공 바로 더블클럽님입니다. 제가 더블클럽님의 이력 중에서 인상 깊었던 이력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H증권 부산대전 목동의 지점장, 그리고 투자전략 본부장을 역임하신 바가 있다고 하고요. 또 21년 동안 제도권 증권사에서 근무하신 이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윤정수 대표님 혹시 케밥 좋아하시나요? 아이고 엄청 좋아하죠. 오늘은 제가 저녁으로 회사 앞에 있는 케밥집에 가서 케밥을 먹고 왔는데요. 이 케밥집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고만 해도 사실은 이 경력자를 구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이력과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저희 방송 30분 동안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다시 한번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방송 30분이라는 시간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풍문으로 들었어 더블클럽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더 편안하고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 사실 저희끼리는 완성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과 많은 사랑을 보여주셔야 저희 방송이 온전히 완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저 보아캐스터가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정말 사랑스러운 소통을 할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빨리 많이 들어와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윤정수 대표님 이 자리에서 계속 좀 수다를 떨고 싶긴 하지만 우리 주식사는 가족들은 사실 저희보다는 더블클럽님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보아캐스터는 잠시 후에 나오니까요. 우리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의 계좌가 더블이 되는 그날까지 더블클럽 김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100만 원의 자산이 더블이 되게 되면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200만 원이 9번 더 더블을 만들게 되면 무려 2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더블에 있어서 2번 반 해봤다는 말씀 드렸었죠. 왜 2번 반에서 멈추었느냐. 매매를 그렇게 잘한다면서 현직에 있을 때, 증권사에 있을 때 최연소부장의 초고속 본부장을 했다는 사람이 왜 2번 반에서 멈추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박세리 선수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죠. 박세리 선수가 현직에서 아니 필드에서 선수로 뛸 때 슬럼프일 때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려줬고요. 나태해졌을 때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멘토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매매할 때 그런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2번 반에서 멈추었던 것이고요. 또 지금 왜 매매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박세리 선수 지금 필드에서 직접 현역 선수로 뛰게 되면 지금 막 올라오는 선수들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전략을 구사하고 그 선수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멘토로서의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의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6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현재 저의 나이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컨디션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더블클럽에서 여러분들의 멘토로서 가이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10번의 더블 가능하십니다. 저희 더블클럽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장세, 시장 상황 어떠하십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종목별로 살펴보더라도 하나의 그룹 업종이 움직였다라고는 내일은 또 다른 업종에서의 상승, 연속적인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매매를 하는 스타일들이 대부분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런 형태에서의 매매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지만 우량주는, 대형주는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 계단식 상승에서의 모습을 만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주가가 30에서 50% 정도의 상승을 주게 되면 약 2주 정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아줍니다. 물론 기간 조정만 받고 가는 강한 종목도 있지만 기간과 가격에 의한 조정을 받아주게 되죠. 이 과정을 대부분 못 참기 때문에 팔고 사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2차 상승에서 대부분 종목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 올라갈 때 쫓아가지를 못하시죠. 왜? 내가 판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에 내가 어떻게 살아? 내일 또 내려오겠지. 이런 심리에서 2차 상승에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도 한 차례의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량주와 똑같은 패턴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장에서 또 움직입니다. 이때 주식을 가지고 갈지 사고 팔고를 반복할지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가장 핫한 이슈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애플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현대그룹 관련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동차 관련 업종 현재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그래 나는 공격적이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저점에서 사야 되겠다 이러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란톡방 상황 참여 방법과 현재 여러분들 호응도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박 캐스터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주말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말 동안 저 버거캐스터는 우리 주식사단 가족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 월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먼저 안내드리고 가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풍문으로 들었어 더블클럽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더 편안하고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톡방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님 반갑습니다. 쪼꼬미님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너무너무 귀엽네요. 비타민님 오늘도 애청해주고 계시네요. 쓰님도 반갑습니다. 네음님, 안타골님 반갑습니다. 수님은 현대위아에 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피카츄라이츠님, 세일타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오늘도 애청 감사합니다. 하위님, 보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댓글 읽어드렸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낚시꾼님 반갑습니다. 주영님도 반갑습니다. 마라마님, 더블클럽 만세 다들 더블 만듭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니님 오늘도 애청 감사하고요. 아이고, 그레이님, 차게 파락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그레이님이 좀 힘든 하루를 보내셨나 봐요. 우리 주식사단 가족들 중에 이렇게 좀 시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이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주신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오늘도 아주 알찬 수업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JJT님 반갑습니다. 집바님 제가 읽어드렸어요. 버들강아지님, 김영근님 모두 반갑습니다. 닉네임 하트이신 분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잭님도 오랜만에 계시는 것 같아요. 불개불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고산 김영관님, 기아차 화이팅 대표님 화이팅 남겨주셨는데요. 저희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저 보아캐스터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수업 다시 한번 듣고 올게요. 성공투자 3계명 이제 여러분들도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행동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첫 번째, 종목수 줄이자. 하나 더 제가 여러분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종목이 쭉 나열되어 있다. 그러면 손익으로 계좌를 한번 소팅해 보십시오. 제일 마이너스가 큰 종목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물론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일시적인 반등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놓고 본다면은 많이 빠졌던 종목이 일시 반등 이후에 다시 빠지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반등 때문에 반등이 오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시기보다는 제일 손실이 큰 종목 순으로 종목을 한번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후련해지시면서 매매도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실 겁니다. 손절 룰을 지키자 5% 참 중요한 손절 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심리적 지지선이 5%라고 합니다. 5%를 넘어가게 되면 저도 매도하기가 손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20%, 30%까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절대 손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5% 내에서 손절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을 잘 판단해서 5%가 다소 벗어나더라도 여러분께 전략들과 종목들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5% 손절 룰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타기 없다. 여러분 지금 장에서의 상황 어떠합니까?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소 강한 탄력도 측면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빠지는 종목들은 계속 빠지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씩 빠질 때마다 주식을 사 모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자기 계좌에서 본인 계좌에서 주식 비중이 20%, 30%, 많게는 50%까지 늘어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유 포트에서 50% 이상의 종목이 30% 이상 손실이 난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주가가 하락을 해서 5% 손절을 못했다. 10%, 15%까지 내려가다 하더라도 최초의 매수만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이 흐른 뒤에 좋은 우량주, 대형주라고 한다면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양선에서 공략을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죠. 자동차 업종 첫 번째, 올해 대세는 자율주행입니다. 전기차입니다. 하나의 테마로 만들어질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요. 과거에도 매년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지고 그 테마 내에서 우량주 종목군들이 적게는 3배, 300%, 많게는 10배 이상의 움직임을 과거에도 흐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난 2015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시장을 지배했죠. 이때 셀트론이었습니다. 셀트론이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었죠. 이 당시에 복제약 판매 그리고 세계적 기술력을 셀트론이 이때 데뷔를 했습니다. 주가가 1년 반 사이에 8배가 올랐습니다. 800%가 상승을 했습니다. 16년 건너뛰고요. 17년도 반도체였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 대선에 의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공공기관들이 컴퓨터를 바꾸는 시점과 맞물려져서 대대적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휴대폰이 판매가 늘어나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었었죠. 이때 하이닉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1년 만에 300%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018년 여러분 다 아시는 남북 경협이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이 당시에 짧은 기간 6개월 만에 주가가 3배 올랐죠. 그리고 2019년도에 5G. 5G가 아직도 완전하게 정착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5G, KMW 같은 종목들은 단기에 1년 만에 8배, 800% 가까운 단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코로나 관련주들, 시젠,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 1200%, 1500%, 12배, 15배까지 올라왔었죠. 지금 언급한 종목들이 가벼운 종목이었습니까?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포함되는 종목들입니다.
우량주이면서 대형주들입니다. 1년 반간의 수익률이 300%에서 800% 이상씩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우량주도 대형주도 하나의 흐름과 테마가 잡혔을 때는 상승 탄력이 각도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활발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올해는 자율주행 전기차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율주행 전기차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과 전기차는 어떤 테마군으로 형성할지. 자율주행과 전기차는 복합적인 산업의 결정체입니다. ICT, 4차 산업을 복합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통신이 결합돼야 되고요. 사물 인터넷. 여러분 대개 냉장고나 세탁기나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그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사물 인터넷. 카메라. 요즘 휴대폰들이 발전하면서 신제품은 나오지만 개선되는 건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능들은 그대로입니다. 카메라 기술. 왜 기술이 발전하고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가 고사양의 휴대폰들이 장착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기반 서비스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어떤 어플이나 어떤 핸드폰을 샀을 때 꼭 위치 정보 사용에 대해서 동의하라는 내용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휴대폰에 장착되어 있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에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현재 전기차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30년 전후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탈피를 선언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30년을 전후로 해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환경산업 쪽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테슬라의 주가 변화. 2019년 3월에 불과 $30 수준이었던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 $850입니다. 20배. 그것도 이 기간 동안에 유상증자를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번 이상 유상증자를 하면서도 주가가 20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전기차. 테슬라의 기본적인 모토가 전기차이지만 자율주행차이죠. 여러분 혹시 테슬라 차량 타보셨나요? 저는 타봤습니다. 제일 특이한 점이 뭐냐면 외형은 스마트하죠. 문을 열고 타게 되면 놀라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기어박스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 보면 우측에 기어박스가 있죠. 자동이든 수동이든. 하지만 테슬라의 전기차는 기어박스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아이패드, 요만한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동을 음성이나 이 아이패드 터치를 통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겠죠. 자동차 테슬라에 지난해 50만 대 생산했습니다. 이제 50만 대입니다. 현대차는 1년에 내연기관 차량이긴 하지만 450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20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이죠. 흑자도 유상증자에 의한 자금 조달에 의한 흑자였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한다고 우리가 판단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자율주행 테마 당연히 형성될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현대차 그룹 관련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 거고, LG전자 전장산업에 있어서 캐나다의 기업과 엔진을 만드는 기업과 협업을 한다는 얘기겠죠. 전기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애플 이슈와 관련돼서 오늘 장 가장 핫한 내용이었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슈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년에 나왔던 기사 내용은 일정별로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칼자루는 현대기아가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가 있고요. 애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구글이 있습니다. 알파벳, 미국 기업이죠. MS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삼성전자도 이미 지난 2017년부터 AI를 탑재한 그랜저 차량에 탑재해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미 IT 모바일 서비스라는 기업들, 휴대폰 제조를 하는 회사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차량의 사업에 진출을 했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의 상황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 순위. 일단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연간 50만 대를 생산하면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기술력도 마찬가지고요. 2, 3, 4위의 생산량은 비슷합니다. 현대차가 대략 한 17만 대 정도 생산을 하죠, 연간. 그리고 폭스바겐과 르노 20만 대 상회하는 수준에서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차 생산 자동차 회사 브랜드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내연기관 차량 순위를 파악해 볼까요? 폭스바겐 1위입니다. 토요타, 닛산, GM, 현대차입니다. 토요타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죠.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물론 전기차 부분에 있어 중국이 원탑입니다. 중국은 1년에 450만 대가량 전기차를 생산하고요. 자국 내에 다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수출 물량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자동차 현황, 순위 이런 내용들은 제가 제외시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결국 기아와 애플은 협업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의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끝까지 거래를 딜 던 시키지 말라고 하죠. 끝까지 자기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런 거래를 잘합니다. 계속적으로 뭔가 요구하면서 틀었다가 다시 하고 틀었다가 다시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죠. 조지아주에 연간 10만 대 생산한다고 합니다. 미국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폭스바겐은 중국에 공장을 차렸습니다. 전기차 공장을. 그렇다면 기아차 미국에 차려야 되겠죠. 그래야 미국의 고용도 촉진되고 여러 가지 기반 산업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기아차 틀림없이 애플과 손을 잡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어떤 기업입니까? 삼성전자 어떤 기업이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기업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선대 회장 때부터 삼성자동차. 실패하긴 했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기업보다도 큰 회사입니다. 삼성의 캐치플레이어 1등 기업이라고 하죠. 하지만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패스트 팔로워입니다. 패스트 팔로워가 무슨 말이냐? 생산과 기술력 측면에서 1등을 바짝 추격해가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등이 애플이고요. 이 애플을 벤치마킹해서 1등 바로 추격하면서 회사를 키워가는, 성장을 해가는, 판매를 늘려가는 형태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애플이 치고 나가는 전기차, 자율주행 가만 놔두겠습니까? 삼성, 현대차 어떻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란 톡방 한번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호응도 어떤지 우리 최박 퀘스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부탁받았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차고 유익했던 우리 대표님의 수업 다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가져가고 계신 거 맞죠?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안내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풍문으로 들었어 따블클럽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더 쉽고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야님께서 대표님 차분한 설명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고싱 이쁘디님 오늘도 역시나 애청해주고 계시네요. 2021님 반갑습니다. 우리 써니님도 더블클럽님하고 이 하트를 3개나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바다님 대표님 믿고 고고고라고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우리 대표님 믿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지시겠어요. 더 무거워져야 되겠죠. 그래야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싶으신 우리 잘생긴 더블클럽 대표님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대리님 반갑습니다. 대박이님 반갑습니다. 안젤라님께서 진정성 있는 말씀 최고입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수님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속 시원하게 우리 시장을 분석해 주시는 데는 도 같은 분위기니까요. 앞으로 우리 대표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일요일 어제이죠. 어제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 현상과 관련된 애플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애플 관련된, 현대차 관련된, 기아차 관련된 내용들 돌발 변수에 의해서 오늘 장 저도 어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가 하락했을 때 팔아야 되는 건지 사야 되는 건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흐름 이후에 주가가 개선될지에 대해서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도 장 시작하자마자 여러분께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현대차 관련 종목들 현 시점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물론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아침 동시효과에 팔고 장중 저점에 사고 그리고 마감가에 다시 팔았다면 얼마나 훌륭한 전략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매매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죠. 이후의 주가 움직임은 다시 움직이는 패턴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현대차의 흐름만을 놓고 앞으로의 자동차 업종의 그림을 한번 훑어볼까요? 현대차. 지난주 현대차가 강하게 떠야 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난주에 다소 경직된 상태에서의 모습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다소간에 움직이지 못할 시에는 쉬어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오늘 주가 하락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다소 불안하신 상황에서의 모습이겠지만 우리가 좀 길게 보자고요. 어차피 가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며칠 또는 약간의 시간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다라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22만 원대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만 원대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우량주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최소한 이 장이 이 종목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팔 기회는 줍니다. 하나의 봉이고요. 이 짧은 기간에서의 봉은 쌍봉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기간적 요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봉을 만들어줍니다. 요때 팔면 됩니다. 시장 상황이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흐름들 제가 여러분께 노란톡방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은 라이브 방송 9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뵈려고 하냐면요.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조선주 움직였죠. 철강주 움직였습니다. 은행주 어제부터 움직이는 패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움직일까요? 기관이 사서요? 아닙니다.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힌트만 이 시간에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 PBR이고요. 그리고 금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은행주 또 갈까요? 철강주 또 움직일까요? 조선주 또 가야 될까요? 이 흐름들을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들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기로 하겠고요.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